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 표현 네 번째 동영상으로 거듭 제곱근을 정의하고 거듭 제곱근을 연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이해하고 나면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두 제곱 근호 안의 수가 왜 양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거듭 제곱을 지수식으로 표현하고 지수식의 연산 규칙으로서 지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식에서 곱하는 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기호로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고 거듭제곱근이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정의된 거듭제곱근을 연산하는 규칙을 정리한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성질을 증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수를 포함하여 거듭제곱근의 형식으로 표현된 수의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무리 불인식을 유리화하는 원리와 방법을 검토합니다. 앞에서 수학은 정의와 공리를 기초로 하여 연역적인 논리 체계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에 사용하는 자재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인데 건축에서 용도에 따라 벽돌의 모양과 형태를 다르게 사용하듯이 수학에서도 수가 표현하는 내용에 따라 수의 형태를 다르게 하여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거듭제곱한 수를 지수로 표현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수는 실수까지 창조하였는데 정수의 거듭제곱을 예로 들면 2의 1승은 2, 2 곱하기 2는 2의 2승은 4,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3승은 8, 2 곱하기 2의 2를 n번 곱하면 2의 n승의 연산값은 문자수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을 3으로 하면 3의 1승은 3, 3 곱하기 3은 3의 2승은 9,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3승은 27, 3 곱하기 3의 n승은 3의 n으로 쓸 수 있고 그 값은 문자수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을 음의 정수 마이너스 2로 하면 마이너스 2의 1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의 2승은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로 연산값이 지수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나누어집니다. 밑을 마이너스 3으로 한 경우도 마이너스 3의 1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의 2승은 9,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승은 마이너스 27로 연산값이 지수에 따라 양수와 음수로 나누어집니다. 지수가 짝수이면 연산값이 양수가 되고 지수가 음수이면 연산값이 음수가 되는 것을 정수의 곱셈 원리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연산의 결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0의 거듭제곱은 0의 1승은 0, 0 곱하기 0은 0의 2승은 0이고 0의 n승도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의 실수 x를 밑으로 하여 n번 거듭제곱한 연산의 일반적인 형태로 xn은 a로 표현하고 x의 n 거듭제곱 또는 x의 n승이라고 읽기로 약속하면 연산값 a의 부호는 밑의 수와 지수의 수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x의 n제곱의 지수를 정의할 때 밑의 수 x는 실수에서 지수 n은 자연수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밑의 수와 지수의 수에 따라 연산값 a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우를 따질 때는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자연수는 짝수와 홀수로 나누면 전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구분하고 실수는 양수와 음수로 나누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n이 짝수이고 밑의 수 x가 실수인 경우는 연산값
a는 0이거나 양수가 됩니다. 밑의 수가 0인 경우는 연산값이 0이 되지요. 이것은 실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지수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밑의 수에 따라 연산값의 부호가 달라지는데, 밑의 수 x가 양수이면 연산값도 양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2의 3승은 8, 3의 3승은 27이 됩니다. 밑의 수 x가 음수이면 연산값도 음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의 3승은 마이너스 27이 되지요. 또 밑의 수 x가 0이면 연산값은 0을 여러 번 곱한 것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0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거듭제곱수 x의 n승은 오직 한 개의 수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제곱수를 안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사용할 지수 법칙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수가 실수이고 지수의 수가 자연수인 지수 법칙은 5개의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 법칙의 증명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이 같은 수인 지수식의 고셈입니다. 각각의 지수를 더하면 되죠. n승과 m승을 더해서 n 더하기 m입니다. 지수식의 계산입니다. an의 m승은 ANM은 AMM은 AMN, 즉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지수의 지수는 두 지수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m과 n과 NM은 MN으로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죠.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지수식의 곱셈입니다. 지수가 같으므로 밑의 수를 곱하여 하나의 지수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같은 지수식의 나눗셈 또는 분수식입니다. 지수가 같으므로 밑의 수를 나누어 하나의 지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곱셈과 같은 원리죠. 곱셈과 나눗셈은 역으로 지수를 분모, 분자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법칙은 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지수식의 나눗셈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비제수의 지수와 나누는 수, 제수의 지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결과값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크면 지수가 양으로 나오고, 나누는 수와 분모, 분자의 지수가 같으면 약분되어 1이 되겠죠. 그리고 분모의 지수가 크면 분모에 곱하는 수가 남아서 분모의 지수가 남게 됩니다. 이제 거듭제곱과 관련된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추상화 작업에 대해 핵심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상화 작업은 권장 강의에 있는 인문학 동영상이나 자연수의 창조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화 작업은 1단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2단계로 이름을 부여하여 다른 것과 구분하고 3단계로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를 만들어 개념을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추상화 작업 과정을 적용하면 거듭제곱하는 연산 x의 n승은 a에서 거듭제곱하는 수 x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잡고, 말이 어렵습니까? 지수식에서 곱하는 수 x를 분리하여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기호를 거듭제곱근호와 거듭제곱하는 횟수와 연산값을 한 번에 표현하기로 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x와 자연수 n에서 거듭제곱한 수시 x의 n은 a가 표현하는 것은 x를 n번 거듭제곱하면 그 연산값이 a가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연산에서 x를 표현하는 수의 기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x를 표현하는 수의 기호인데, x를 표현하는 수의 개념은 n승 하면
그 연산 값이 a가 되는 수인데 그 수를 표현하는 기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호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기호에는 거듭하는 횟수에 대한 정보와 연산 값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횟수를 n, 연산 값을 a라고 하면 x 이꼴 n 성 a라고도 할 수 있고 x 이꼴 a 성 n이라고도 할 수 있고 x는 삼각표 n분의 a, x는 a분의 n 역삼각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기호 표기 안에는 횟수 n과 연산값 a를 포함하면 개념의 표현과 전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가장 아름답고 쓰기에 좋은지 정하는 것이겠죠. 수학자들은 이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거듭 제곱 근호를 만들어서 꼭세 안에 횟수를, 근호 안에 연산값을 짓기로 합니다. 그러면 x 이꼴 n 제곱 근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의 이름을 지수는 거듭 제곱 또는 제곱으로, 근호는 한글로 근이나 영어로 루트라고 읽어서 n 거듭 제곱 근 a, 줄여서 n 제곱 근 a 또는 n제곱 루트 a로 하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제곱 루트 4는 제곱근 4라고도 읽는데 의미는 두 번 제곱하면 4가 되는 수이므로 루트 4는 2 또는 마이너스 2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요. 그리고 관례로 제곱근에서는 횟수 2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두 제곱근 루트 4는 제곱근 4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제곱 루트 마이너스 27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읽고 의미는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이므로 3성근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면 4제곱 루트 16은 4제곱하면 16이 되는 수이므로 4제곱 루트 16은 2가 됩니다. 그런데 x 이꼴 n 거듭 제곱근 a를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x 이꼴 n 거듭 제곱의 연산값이 a인 경우에 항상 x를 n 거듭 제곱근 a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나타내는 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검증할 내용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지수 형태와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한 두 수가 동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수학기호로 표시하면 x가 실수이고 n이 자연수인 경우의 수로 범위를 정할 때 xn 이꼴 a면 x는 정의에 따라 x는 n제곱 근 a로 적을 수 있고 x가 n제곱근 a면 x의 n승이 a가 된다는 명제가 역도 성립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x 이꼴 루트 9로 두면 정의에 의해 x를 제곱하면 9가 되므로 x제곱은 x를 두 번 곱하라는 것이죠. x의 제곱은 루트 9의 제곱은 9가 되고 9는 3의 제곱이므로 x 이꼴 루트 9, 즉 두 번 곱하여 9가 되는 수는 3이 됩니다. x가 3제곱 근 마이너스 27이면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므로 x의 3승은 3제곱근 마이너스 27의 3승은 마이너스 27이 되죠.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 세 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되므로 x의 값은 즉 이렇게 3제곱근 마이너스 27로 표현된 기호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x가 2제곱 근 마이너스 9인 경우는 정의에 의해 x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야 하므로 x제곱 이꼴 2제곱 근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마이너스 9로 적을 수 있는데 실수 범위에서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이 수는 앞으로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우게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정의는 실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거듭 제곱 표현에 있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수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은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자연수 지수 n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고 실수 미수 x는 양수와 음수 0으로 나누어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n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홀수는 n = 2n-1로 둘 수가 있지요. 밑의 수 x가 양수인 경우는 지수 xn = a인 경우로 x를 n제곱근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역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3의 삼성은 3의3승 = 27은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표현하면 3제곱근 27로 적을 수 있고 이 값은 3으로 확정됩니다. 밑의 수 x가 음수인 경우에도 지수 xn = a인 경우로 표현할 수 있고 x를 n제곱근 a로 표현하면 역시 그 역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3의 삼승은 -27이고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는 세제곱근 -27로 적을 수 있고 이 값은 -3으로 확정됩니다. 밑의 수 x가 0인 경우에는 지수 형식은 0의 n승은 0이고 이것은 n제곱근 0으로 적을 수 있고 역시 그 역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0의 3승 = 0은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세제곱근 0으로 적을 수 있고 이 값은 항상 0으로 확정되지요. 그러므로 지수 n이 홀수인 경우는 전체 실수에 대해 제곱근 형식으로 적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듭 제곱수가 홀수인 경우는 거듭 제곱근을 표현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 n이 짝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n이 짝수인 경우는 밑의 수 x가 양수인 경우에 거듭 제곱은 지수 형식 xn = a로 적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을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바꾸어 쓰면 x를 n제곱근 a로 표현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x의 n제곱근 a가 표현하는 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 제곱 형식 3의 제곱 = 9를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바꾸었으면 2제곱근 9가 되는데 이 경우가 의미하는 내용은 제곱하면 9가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제곱하여 9가 되는 수에는 3 외에도 -3도 가능하므로 제곱근이죠. 제곱근 9가 3과 -3 중에서 어느 수를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므로 표현에 오류가 생기게 되죠. 이 오류는 뒤에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수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 xn = a인 경우로 x를 n제곱근 a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도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바꾸어 x를 n제곱근 a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밑이 양수인 경우처럼 x의 n제곱근 a가 표현하는 수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의 제곱 = 9를 거듭 제곱근 형식으로 바꾸면 2제곱근 9가 되는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은 제곱하면 9가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3 외에도 3도 가능하므로 제곱근 9가 3과 -3 중에서 어느 수를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표현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밑의 수 x가 0인 경우에는 지수 형식은 0의 n승은 0이고 이것은 n제곱근 0으로 적을 수 있고 역도 성립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수 n이 짝수인 경우에는 n제곱근 a가 두 개의 수를 표현하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 제곱근이 표현하는 두 수를 분리하여 따로따로 정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따로따로 두 수가 독립된 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 제곱근이 표현하는 수가 두 개이지만 그 크기는 같고 단지 부호만 다른 것이므로 부호를 달리하여 두 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 xn = a의 거듭 제곱식에서 밑의 수 x를 거듭 제곱근으로 나타낼 때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n 제곱근 a는 양수를 표현하고 마이너스 n 제곱근 a는 음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n 제곱근 a로 수를 표현할 때 양수를 표현하고자 하면 의도하는 수가 양수인 것이죠. 양수를 표현하고자 하면 플러스 n 루트 a로 표시하면 되고, 음수를 표현하고자 하면 마이너스 n 루트 a로 마이너스 n 제곱 루트 a로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플러스 n 제곱 루트 a에서 a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정수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누듯이 플러스 n 루트 a는 양의 n 제곱근 a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이너스 n 루트 a는 음의 n 제곱근 a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그 연산값이 항상 양수이므로 근호 안의 문자수 a의 값이 항상 양수이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근호 안의 수 a가 0이면 밑의 수가 0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 근호 안의 수는 0보다 크거나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거듭 제곱 지수가 짝수일 경우 근호 안의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 제곱근 표현식을 정의하였으므로 이제 거듭 제곱근 연산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도 수를 표현한 것이므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 제곱근 사이의 연산에서 유용한 연산 규칙을 거듭 제곱근의 성질로 정리합니다. 거듭 제곱의 지수 표현과 거듭 제곱근의 표현 사이에는 밑의 수 x가 실수이고 지수 n이 자연수로 제한될 때 표현을 바꾸어 쓸 수 있지만 근호 안의 수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는 거듭 제곱근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규칙은 근호 안의 두 수 ab가 양수이고 여기서 거듭 제곱근이 분모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ab가 0인 경우는 그 값이 0이 되므로 미리 제외합니다. 0인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겠죠. 지수 mn이 자연수일 때 6가지로 정리합니다. 증명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n제곱 a의 n승은 a다. 이것은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죠.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로 바꾼다. 이 성질은 거듭 제곱근의 지수가 같은 두 수를 곱하는 것은 근호 안의 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b분의 a다. 즉 a 나누기 b다. 이것은 거듭 제곱근 지수가 같은 경우에 곱셈이 아니고 나눗셈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근호 안의 수를 곱셈처럼 나누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나누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n제곱근 a의 m승은 n제곱근 am, 즉 거듭 제곱근 밖에 있는 지수 m이 근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호 안에 있는 지수 m은 근호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n제곱근 m제곱근 a는 nm 제곱근 a다. 즉 이렇게 근호가 두 개 있는 것을 이중근호, 세 개 있으면 삼중근호라 부르는데 이중근호에서 근호를 한 개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근호 제곱근 지수죠. 제곱근 지수를 곱해서 한 개의 지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 제곱근 지수 하나를 두 개의 이중근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np제곱근 a, np는 n제곱근 am이다. 즉 제곱근 지수 np에서 제곱근 지수 np와 근호 안에 있는 수의 지수 np에서 같은 수 p는 약분된다는 것이죠. 물론 역으로 거듭 제곱근 지수와 근호 안의 지수도 같은 수를 곱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n에 2를 대입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제곱근의 성질이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n 지수를 전부 2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각 성질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과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는 수준에서는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한번 증명을 해두면 이후에는 증명한 정리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각을 정리하여서 다시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처음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직접 증명해 볼 것을 권합니다. 수학의 증명은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인 논리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1번 성질입니다. 이것은 정의이므로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죠. 2번입니다.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와 같다는 뜻이죠. 먼저 정의에 따라서 x를 n제곱근 a로 놓고 y를 n제곱근 b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의 n승은 정의에 따라 a가 되죠. y의 n승은 정의에 따라 b가 됩니다. 그러면 ab를 증명할 식에 ab가 들어있으므로 ab를 구하면 xn승 곱하기 y의 n이 되고, 이것은 지수 법칙에 따라서 xy의 n승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b는 xy의 n승이 되므로 앞에 수와 뒤에 수를 넣으면 정의에 의해서 ab는 xy를 n승 하면 되는 수이므로 xy는 n제곱근 ab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y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문자 수이므로 원래 수로 바꾸면 루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가 되어서 증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명을 마칩니다. 3번 성질입니다.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b분의 a가 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x를 n제곱근 a로 두고 y를 n제곱근 b로 둡니다. 그러면 x의 n승은 a가 되고 y의 n승은 b가 되겠죠. 곱셈에서 한 것 같이 b분의 a를 구해야 되므로 b분의 a는 yn승분의 x의 n승이 되고, 지수 법칙에 따라서 y분의 x의 n승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했던 것과 같이 b분의 a는 y분의 x의 n승이 되므로 정의에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서 y분의 x는 n 거듭제곱근 b분의 a가 되지요. 똑같이 우리가 만든 문자수를 원래의 수로 대입하게 되면 n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n 거듭제곱근 b분의 a가 됩니다. 이것으로 증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질입니다. n 거듭제곱근 a의 m승은 n 거듭제곱근 am승이다, 이런 뜻이죠. 이때 지금은 b가 없으므로 x는 n제곱근 a로 놓으면 xn은 a가 됩니다. am이 증명할 수이므로 am의 a 대신에 xn을 넣으면 x의 n의 m승이 되고, 지수 법칙에 따라서 x의 nm을 쓸 수 있고 교환 법칙을 적용하면 x의 mn이 되고, 다시 한 지수를 밖으로 드러내면 xm의 n승이 됩니다. 이것은 am은 xm의 n승이므로 xm은 n 거듭 제곱근 am이 됩니다. 정의죠. 그러면 x 대신에
x 대신에 원래 수를 대입하면 n 거듭 제곱근 a의 m승은 n 거듭 제곱근 am이 됩니다. 증명이 되었죠.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n 제곱근 m 제곱근 a는 nm 제곱근 a를 증명하겠습니다. 이번 증명은 좌변에서 출발하여 우변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도해야 할 수가 근호 안의 수가 n이므로 a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을 n승하여 n n승하면 n 거듭 제곱근 m 거듭 제곱근 a의 n승이므로 이 n과 거듭 제곱 지수, 거듭 제곱 근 지수와 거듭 제곱 지수가 같음으로 약분하면 m 루트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m승하게 되면 좌변을 m승하고 우변을 m승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n승과 m승 두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mm이 되죠. 그러므로 n제곱 근 m제곱 근 a의 nm승이 되고, 우변은 제곱 근 지수와 제곱 지수와 같음으로 약분하여 a가 남습니다. 이 식은 어떤 수를 nm승 했더니 a가 되었으므로 어떤 수, 즉 n제곱 근 m제곱 근 a는 nm제곱 근 a가 됩니다. 정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6번 성질입니다. mp제곱근 amp는 n제곱근 am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제곱근 지수와 근호 안의 지수가 서로 약분된다는 뜻이죠. mp제곱근 amp는 앞에서 했던 거듭 제곱근 성질 5를 적용하면 mp를 이중근호를 써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제곱근 n제곱근 amp로 나누어 쓸 수가 있고, 거듭 제곱근 성질 4를 적용하게 되면 근호 안에 있는 지수 p를 근호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p제곱근 n제곱근 amp승이 됩니다. 한 번 더 안에 있는 지수를 밖으로 빼어내게 되면 p제곱근의 p승이 되므로 p와 p를 약분하게 되면 n제곱근 am이 됩니다. 이것은 우변이지요. 그러므로 증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듭 제곱근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무리수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무리수 연산은 대부분 제곱근에서 이루어지지만 세제곱 이상의 지수와 거듭 제곱근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다음 시간에 확장된 지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모두 지수로 바꾸어서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곱근 a제곱의 계산입니다. 문자수 x를 두제곱이죠. 제곱근, 이제 2를 생략하면 제곱근 a제곱으로 놓으면 지수가 제곱으로 짝수이고 근호 안의 수 a제곱이 양수이므로 식은 성립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근호 안의 지수를 근호 밖으로 빼어내면 x는 루트 a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근호 안의 수가 절대값 a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짝수이므로 근호 안의 수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식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서 거듭 제곱 지수 2와 밖에 있는 총지수 1은 약분이 되므로 약분하면 안에 있는 절대값 기호 a만 남게 됩니다. 이 식의 절대값 기호의 계산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a가 양수이면 a가 되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식은 양수값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a가 음수이므로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주어야 전체로 양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무리수의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무리수, 거듭 제곱근으로 표시되는 수에서 근호 안의 수가 거듭 제곱수가 아니면 거듭 제곱근으로 표시된 수는 무리수라고 하였죠. 루트 2, 루트 3과 같은 것입니다. 무리수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무리수는 정수나 자연수처럼 수와 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 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연수 같이 앞의 수에 1을 더하면 다음 수가 된다는 것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이 같은 무리수의 성격은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서도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러므로 거듭 제곱근이 하나의 단위 역할을 하므로 무리수의 덧셈은 거듭 제곱근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수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독립된 것이니까요. 이것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한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 더하기 루트 27 더하기 2 빼기 루트 3 더하기 3 빼기 루트 2는 루트 27은 3 루트 3으로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리고 5 더하기 3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등등이 되고, 다시 식을 정리하면 수는 수대로 거듭 제곱근 루트 3은 루트 3끼리 모으고 루트 2는 루트 2끼리 모읍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마지막 상태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된 지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모두 지수로 바꾸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가 분수에 있는 무리분수나 무리분수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분수식의 분모는 단위 크기를 나타내므로 거듭 제곱근이 같은 것은 통분이 되어 있는 분수와 같으므로 분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루트 3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분모에 있는 루트 3이 분수의 의미에 따라서 단위 크기 값으로, 즉 같은 크기로 통분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분자만 계산하면 되지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모에 있는 무리수나 무리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무리식을 계산이 가능한 유리수로 바꾸어야만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수가 분모에 있는 무리분수식을 연산할 수 있도록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꾼다 하여 무리수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분모의 유리화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화의 기본 원리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분수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거듭 제곱수만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서 거듭 제곱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지요. 예를 들어 루트 3분의 2는 분모에 있는 것이 루트 3이므로 한 번 더 곱하여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을 만들고, 그러면 분모가 3으로 바뀝니다.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했으므로 분자는 2 루트 3이 되지요. 하나 더 보면 세제곱근 3분의 2는 세제곱근이므로 두 번을 더 곱해 줘야 하겠죠. 그러므로 3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분자는 3 루트 3의 제곱을 곱했으므로 3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모에 무리수의 덧셈이 있는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곱셈의 합차식을 이용하여 유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7 플러스 루트 8을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합차식, 더하기니까 빼기를 곱하죠. 그러면 빼기를 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분자는 합의 차니까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어서 제곱의 제곱, 제곱근의 제곱이고 제곱근의 제곱이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분자는
똑같이 루트 27 플러스 루트 8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고 이 두 식을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54 더하기 루트 16 마이너스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4가 되죠. 식을 정리하면 분모는 2 빼기 3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54인 경우에는 6, 9, 54니까 3 루트 6이 됩니다. 16은 2의 4세이므로 4의 제곱이므로 4가 되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9가 되고 루트 24는 4, 6, 24이므로 2 루트 6이 되겠죠. 다시 식을 정리하면 5 마이너스 루트 6이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복잡한 식을 유리화시켜서 계산을 하니까 5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간단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리수 유리화가 이해가 되시죠?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연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므로 연산이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차를 곱하여 유리화를 하였죠. 물론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무리수도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유리화할 수 있으면 유리화하면 됩니다. 무리수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지수로 변경하여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편한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지수 형태로 표현된 거듭 제곱수를 곱하는 수로 표현하는 수의 표현법이죠. x의 n이 a일 때 x, 즉 곱하는 수 x는 n 제곱 근 a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밑의 수 x는 실수이고 지수 n은 자연수의 조건에서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지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근호 안의 수 n은 반드시 0이거나 0보다 커야 하고 거듭 제곱근의 값이 양수이면 양의 n 거듭 제곱근으로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포기하고, 물론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음수이면 음의 n 거듭 제곱근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n 루트 n의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거듭 제곱근이 정의되는 범위 안에서 n 루트 n 이꼴 a인데 이것은 정의이므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는 같은 거듭 제곱 지수인 경우에는 근호 안의 수만 곱하여 n 거듭 제곱근 ab로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n 제곱근 a 나누기 n 제곱근 b는 n 제곱근 b분의 a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제곱근 지수가 같으므로 두 수의 나눗셈은 근호 안의 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고, n 제곱근 a의 m승은 n 제곱근 am으로 근호 밖에 있는 지수를 근호 안의 수의 지수로 들어올 수 있고, 물론 안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n 이중근호로 n 제곱근 m 제곱근 a는 이중근호를 없애는 방법은 지수 제곱근이죠. 제곱근 지수를 곱하여 한 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nm 제곱근 a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mp 제곱근 a mp승은 제곱근 지수와 제곱 근호 안에 있는 지수는 약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를 약분하면 n 루트 am이 됩니다. 거듭 제곱근 지수와 근호 안의 지수는 약분이 되는데, 물론 수를 나누어서 쓸 수도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한 지수 법칙을 지수가 실수일 때도 성립하도록 지수 법칙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된 지수 법칙을 적용하여 무리수 연산을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